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은 단연코 독서력입니다. 저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매일 새벽 3시간 동안 인문고전을 읽고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제 주변의 지인들 1000명한테 보내드립니다. 조선의 선비는 매일 아침에 글을 읽고 반드시 글을 쓰는 사람을 조선의 선비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시민은 매일 아침에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사람을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칭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해서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착한 바보로 만드는 것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혜에 배고파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받아들여진 지식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교육의 목적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2500년 전에 살았던 대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원 가서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찍어서 대학 가면은 끝나는 교육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애들이 공부하면 앞으로 대학 못 갑니다. 대학을 가도 졸업 못 합니다. 졸업해도 원하는 직장을 못 가져요. 원하는 직장을 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필패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문명의 정의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문명자다. 이렇게 알고 모르고가 삶의 경쟁력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다 알고 있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고. 모르면 구글에 엔터키 하나 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그대로 주입해서 그대로 뱉어내면은 그 사람은 아주 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는 교육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렇게 가고 있대. 어머님들 GMB의 본사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판교에 있는데 대치동에서 제가 퇴근 시간에 밤 10시에 퇴근 시간을 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그 시점에 학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대치동의 어머님들이 차를 몰고 학원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동네를 지나다니려고 하면은 1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판교에 있는데 집 앞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낙천고등학교였는데 마찬가지다. 엄마들이 밤에 낙천고등학교에서 사습하고 놓은 자녀들을 태워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방학만 되면은 창원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어머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원정을 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얻어서 2달 동안 단기 학습을 시키는데 대치동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그 학원의 애들을 집어넣고 드디어 만족을 하고 나의 역할을 냈다.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리면 감히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은 선생님은 가장 안 좋은 학원입니다. 공부는 단순하게 지식을 던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공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게 됩니다. 제 강의 3시간이 끝나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업력이 20년 됐는데요. GMB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어 있는 학생 수가 300만이죠. 300만.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숫자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저 강원도의 춘천에 가면은 부안 캠퍼스라고 있는데 부안 캠퍼스에서 이제 손흥민이가 2년 반을 다녔어요. 자기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GMB를 다녔어. 말하기가 됐어.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말할 때 주눅이 안 들었어. 나의 직구도 주눅이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특해서 야, 이게 손흥민이를 GMB에서 모델로 써야 되겠다라고 수소문 해보니까 몸값이 너무 비싸요.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는데 그 직원들의 반이 GMB를 다녔습니다. GMB를 다녔는데 제가 직원들을 뽑을 때 3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공부력, 2번째는 열정, 3번째는 인성을 봅니다. 그러면 이 공부력을 볼 때 그 친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가 를 보는 이유는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나와서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대학을 나왔으면 그 정도의 성실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부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몰랐을 때 빨리 공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의 민첩성을 봅니다. 2번째는 열정인데요. 이 열정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열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이 열정은 내적인 호기심과 동기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부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 굉장히 재미없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랑 똑같은 게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이 재미있는 이유는 내가 익숙한 대한민국에서 낯선 저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니까 뭐예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시간의 이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사는 원종호가 이탈리아 반도를 여행했을 때는 공간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르네상스를 익히러 가는 거예요. 시간의 이동인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은 왜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추는가 하면은 지식을 쌓으면은 익숙한 이곳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지적인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말한다. 그 도전 정신을 통해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이 없으면 익숙한 이곳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저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낯선 저곳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낯선 저곳이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위험이 있으면 이렇게 해지를 해야지 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이 인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오늘 인문고전을 많이 이야기할 건데 시간이 나면은 독서를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 중에서도 인문고전이 주예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이 굉장히 바람을 타고 부는데 인문학이 단순하게 who am I?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문학이 학습의 근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목들은 누가 분류체계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인문고전을 알면 우리 애들의 학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 밑에 있는 밑뿌리는 공부를 안 하고 결론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굉장히 지겹죠.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들. 대한민국의 수포자가 50%예요. 수학을 포기하면 수학만 포기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생각을 여는 학문입니다. 수학은 철학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를 왜 외우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해서 유창하게 영어를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잘 받고 대학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대한민국의 구두닦기가 더 말 잘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모르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식에 받아들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인문고전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도 배우는 겁니다. 플라톤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대학이 아카데미아입니다. 우리가 아카데미아 하는 그 아카데미아가 플라톤의 2500년에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대학의 이름이에요. 그 아카데미아의 입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학과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철학을 배우는데 왜 수학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추론적인 사고가 안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님들. 자, 수학에서 1, 2, 3이 뭡니까? 자연수죠, 그죠? 숫자잖아, 그죠? 마이너스 1, 2, 3이 뭐예요? 음수죠, 그죠? 음수가 왜 나왔습니까, 어머님들? 음수는 12세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농업을 하다가 저 도시로 가서 시민들이 상공업을 하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하다가 보니까 손해가 난 거예요. 손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표시를 할까? 하다가 음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장사를 했는데 손해도 안 나고 이익도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해? 이러다가 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어머님들, 100조. 예? 100억이 아니고 100조. 100조를 어떻게 적습니까? 100조를 적으려고 하면은 1, 0, 0, 0, 0, 0 해가 14번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100조를 적을 때 1, 0, 0, 0, 0, 14번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야, 너무 기니까 그냥 이것을 공을 14개를 10의 제일 위에 조그만하게 14라고 표시하고 이것을 10의 14승이라는 지수라고 표시하자. 규칙이다 말이에요. 규칙. 언어도 규칙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자.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또 다른 철학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면 플라톤이 왜 이 아카데미아는 학당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면 인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가 하면은 이 인문고전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언유와 도치와 비유와 반복에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가 안 되면 이 인문고전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님들. 피타고라스가 수학자입니까, 철학자입니까? 어머님, 수학자죠. 수학자이자 철학자다 말이에요. 플라톤은 철학자입니까, 수학자입니까? 철학자죠. 철학자이자 수학자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교육에 대한 상식은 다 버리면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GMB가 왔는데 제가 GMB 사업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페릴렉스라는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만들어서 9월 달에 오픈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GMB가 학원이 812개인데요. 펠렉스 학원은 지금 960개입니다. 대단한 반응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자체는 제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낯선 이곳에서,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향하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고, 독서를 통해서 매일 3시간씩 독서하면 굉장히 글쓰기도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관점을 달리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펠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이야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올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에 있는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미네르바 스쿨. 근데 이 대학이, 어머니 보세요. 이 대학인데 대학에 캠퍼스가 없죠. 이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이 대학은 시카고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대학은 세인트 존스 대학교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고 글을 적어서 이 펠렉스 인문아트라고 하는 이게 플라톤의 국가론을 에세이북으로 적은 건데 이걸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 대한민국의 교육이 질문하실 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기를 바라면서. 자, 이 세 개의 대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머님들 가정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제일 공부를 잘했어요. 원하는 대학을, 미국에 있는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대학을 보낼까요? 손 들고 누구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학을 보냅니까? 다 하버드 보내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방학 때 전 세계 7개의 도시에서 돌아다니면서 기업에 가서 프로젝트성 수업 내지는 활동을 참여해요.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이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온라인에 2분이 들어오시는데 10분이면 교수님의 마이크가 꺼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